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전태일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그 수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아시아나 KO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남입니다. 저는 아시아나 KO 지부 항공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지금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자 김계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 ENG에서 근무했던 해고자 김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 ENG에서 근무했던 해고자 허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굴삭기 현대건설기계 굴삭기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팔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치부를 했거든요. 치부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저희 노조원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예, 같은 업무 같은 이제 취부하면 제가 용접을 했습니다. 치부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철과 철을 이제 붙이는 거 붙여서 저는 이 친구한테 넘겨주면은 이 친구는 이제 그걸 용접을 해서 다음 공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김포공항에서 그 손님들이 캐리어나 또 여행 물품을 그 카운터에 위탁을 하시면은 벨트가 타고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편수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비행기에 실을 수 있게끔 그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저희가 가입하게 된 계기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지금 수년을 일해도 매번 최저 시급을 맴돌고 있었고 저희가 빼앗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원래 주차랑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저희는 빼앗겨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걸 되찾고자 저희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된 겁니다. 그 제가 2008년 말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 기술교육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용접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취업을 같이 연계해서 중공업 내부로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2009년부터 일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업체 폐업과 또 임금 체불 또 4대 보험 체납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게 된 게 서진 ENG 이제 여기서 2019년 작년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해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진짜 현대중공업의 이 악랄함이 저는 2015년도에 사실 제가 회사 저희 조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다가 이렇게 불미스럽게 발가락이 부러진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회사에 그 통보만 하고 병가 중을 한 달 정도 병가를 하고 한 달 후에 회사에 딱 출근했더니 나이 굉장히 막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조가 생겼다 막 그러면서 그 노조 가입서를 막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막 하는 그런 광경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노조가 정말 필요한데 노조가 드디어 생겼구나. 그래서 저도 그 저희 주임이 있었거든요. 주임한테 빨리 노조 가입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노조를 바로 가입을 하게 됐죠. 사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현장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다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뭐 근무의 어떤 노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입사를 하면 2명 정도는 살아남고 나머지 8명은 거의 퇴사를 하는 2, 3개월 후에 입사 동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면서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행기가 많다고 막 많을 때는 뭐 어떤 그런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하게 뭐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뭐 커피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계속 풀로 뭐 그 비행기를 일 올려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안이 굉장히 이게 손님들이 내리시면 굉장히 이게 덥거든요. 이게 파워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들이 에어컨 같은 거 켜달라고 하면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고, 사실 뭐 무덥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 여사님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의 뭐 어머니 아니면은 뭐 할머니 뭐 말하자면 손주 이렇게 본 분들 계시고 연세들이 꽤 많은데도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들이 뭐 일 잘 못하면은 소리 지르고, 일하다가 좀 딴짓하면 소리 지르고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사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깜깜한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하는데요. 사실 그때는 지금은 핸드폰에 후레쉬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일하는 작업을 할 때 손전등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 몇 개씩 가지고 비행기로 올라가 가지고 의자 위에다가 놓고 그 손전등으로 작업을 이제 불을 킨 상태에서 그걸로 이제 불빛을 삼아서 그거를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비행기가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착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오늘 말하자면 나가지 않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는 비행기를 그라운드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항공의 게이트를 벗어나서 안전지대에 토잉을 갑니다. 그 비행기가. 그러면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원래 비행기가 이동할 때는 우리가 작업을 원래는 중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지하면 저희들이 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움직이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깜깜한 데에서 불도 없이 비행기 기내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예, 제가 이제 맨 첫 번에 노동자 가입을 한 거는 2015년 12월에 저희 필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케빈 여사님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동결을 시킨다고 하니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제 노동자협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까지 연락이 와서 2016년 2월에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 저희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 관리자들이 아침에 욕부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저희 현장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보통 한 40분 전에 출근을 시켜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현장에 불합리한 거 이런 거 많이 바꿨고, 또 어떤 뭐라 그러죠? 관리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함부라는 이런 됐어요. 부분을 다 현장에서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많이 지금 그런 거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9년도에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가입한 건데, 그 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나 뭐 퇴근할 때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늘도 왜 그래 시끄럽게 하냐, 또 길도 좀 막고 막 이러니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일단 제가 조합원이니까 그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 목소리에 일단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좀 뿌듯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동 조합을 혐오한다 그러죠. 이제 밖에서 그냥 볼 때 그냥 가입 전에는 저 인간들 또 시작이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입을 딱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조합원들하고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내보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저랬구나. 아,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저도 그 이제 중공업 그 자체가 이제 교육원 졸업하고 이제 몇 년 일하면은 정규직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오래 일을 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입사할 때 이제 그 소장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관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너도 정규직 될 수 있다. 그렇게만 믿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하나 점점 좀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두려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이제 조합 활동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정규직들도 거기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우리 노동자들 고공농성도 하고 싸우면서 원청은 일단은 뭐 블랙리스트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역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블랙리스트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 코로나19를 빙자해서 그 교섭권을 갖고 있는 일노조와 사측이 우리 민주노조를 박살내기 위한 그 협의서를 붙였습니다. 그거는 희망퇴직이 아니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를 해라. 근데 저희 같이 그 노동자의 그 권리와 또 산업안전, 체불임금 이런 것으로 그 같이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절대 그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안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5월 10일자로 회사가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그 서경지부에서 먼저 설립을 했는데 그 아시아항공을 그 노동조합 그 이름으로 썼다고 해서 그 법원에서 그 사측이 그 법원에 고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2년 만에 그게 이제 무혐의 처리로 됐습니다.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희가 총 9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솔직히 저희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석진갑 대표가 이제 매번 그 신경쇠약을 핑계로 제대로 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저희 소위 말하는 반장급 뭐 팀장 뭐 소장 이렇게만 와서 그냥 뭐 안일무이하게 그냥 듣고 넘어가고 그렇게 9차례를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뭐 딱히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그 무급 휴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를 무급 휴직. 휴업 이제 회사가 힘들다고 저희가 한 2주 동안을 쉬게 되었는데 그 쉬면서 그 저희 그 사내 하청에 4개 업체가 있거든요. 건설기계 쪽에. 그 나머지 3개 업체는 재난 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오직 저희 서진만 신청을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혹시 폐업하는 거 아니냐?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다. 폐업은 절대 안 한다. 약속한다. 절대 안 한다. 이랬던 사람이 마지막 교섭에 와서는 이제 7월 24일 날 마지막 교섭이었는데 그때 돼서 A4 용지 한 장으로 해고 통보를 내려서 저희가 그때부터 투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또 선전전도 하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짓도 연습도 하고 이제 저희는 항상 즐겁게 웃고 그렇게 열심히 연대도 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욱 조합원님도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시나요? 예, 당연합니다. 예.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 농성 천막을 치고 그 힘든 투쟁을 한 지 67일 만에 인천 진호위와 서울 진호위에서 우리 6명에 대한 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낸 지 지금 한 3개월이 되는데도 지금 그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회사가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천막을 치면 화장실부터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 종각에서 이제 그 농성 수쟁을 94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19로 해서 그 집회 금지 구역으로 돼 가지고 농성 철막이 3번이나 그 강제 철거 당하면서 그거를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고, 또 올해는 그 유난히 비도 많이 와 가지고 뭔 행사를 할 때마다 비가 와 가지고 참 그거 습도라든지 그 농성 철막에서 그 잠 못 이루고 이러는 거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화장실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예.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누가 막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길 막지 마라. 저희가 이제 그 사람 다니는 도보철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뭐 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어떤 분이 이제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현금을 주고 가셨어요. 예, 힘내라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이제 그 지나간 얘기지만 그 동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배꼽 잡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농성 천막을 3번 그 강제 철거 당했다 그러지만은 이제 첫 번째죠. 5월 18일 날 첫 번째 그 농성 천막을 그 강제 철거하려고 경찰이 한 120명 오고 또 종로구청 그 용역들이 한 40명이 대치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동지들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동지 6명이서 야 천막 다리를 잡고 꼭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농성 천막이 깨끗이 없어졌더라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일 그 종각 그 센트로폴리스 3-1번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피켓 선전전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그 피켓을 그냥 그 지부장님이 앞에 뭐 제일 첫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진호위 판정을 부당해고 판정 받았을 때 그 문구가 KO 복직 이행하라 이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거 문구를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줄을 맞춰서 이제 그 피켓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아줌마 저기 글씨 잘못 거꾸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고 이제 하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저기 우리 동지 한 분께서 그거를 거꾸로 들고 있어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말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바르게 든 기억이 좀 있어서 그때는 좀 그렇게 한번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일하는 자체가 좀 그 쉬는 장소도 좀 틀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전혀 이야기도 나눈 적도 없고 그런 사이였는데 알고 보니까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려 4명이서 저도 처음 알았고 그래 반갑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더욱더 이제 친형제처럼 더 친해져서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해고를 당해서 길을 나오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그 성격이 이렇게 모난 성격은 아니지만 하도 그 악에 치받치다 보니 내 개인의 성격도 많이 바뀌고 세상이 모든 게 다 적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이런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거 투쟁을 끝내고 들어가서 본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는 게 지금 한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노동조합 하기 전에는
현장의 그 열악한 환경들을 그냥 저희들이 몸소 그런 걸 그냥 이건 당연한 것처럼 어떤 불합리한 것들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억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고 일을 해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근로 조건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동조합 활동은 힘들지만 나의 삶의 어떤 그 현장의 환경들이 바뀌고 나의 동료가 그 삶의 그 현장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바뀐 환경에서 그래도 더불어서 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든 지금 그런 환경들이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해고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그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니면 우리가 그 체불임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또 있고 사실 나름 해고가 됨으로써 세상을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항상 늘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고자의 어떤 생활들을 통해서 생각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더 넓어졌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 나름대로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소심하고 좀 개인주의 성격인데 요번에 이제 좋은 기회에 같이 조합원들하고 이제 투쟁을 하면서 군대에서도 못 느낀 이제 동료의 그러니까 우정 그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 조합원들하고 같이 더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이게 웃긴 게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폭행이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동영상에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산업보안팀 폭행 영상이라고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옷이 찢겨져서 상의가 탈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이게 예전엔 출근할 때 경비들을 보면은 오늘 추운데 고생하신다 참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보면은 한 대 지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지금 제가 너무 당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 울분을 가지고 토해내서 투쟁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맨 첫 번에 그 농성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을 때 참 6명이서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 연대단위 동지들이 연대해주고 하셔가지고 오늘 150일차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0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회사가 그 항소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중로의 싸움이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대를 해주셨지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저희 서진 30여 명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산하청에 다니는 그 비정규직 직원들이 2만 명이 됩니다. 그 2만 명 되는 그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현중 자본을 박살내서 이기는 투쟁하는 게 저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전태일 열사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열렬히 투쟁하시다 먼저 가신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전태일 정신의 열사의 정신이 그 횃불이다. 왜 횃불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 조건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 전태일 열사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비정규직 없는 공항의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캠페인에 저도 전태일 다리에서 캠페인을 했지만 전태일 열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아니면 그 법을 뭐 저희들이 그 뜻을 뭐 헛되이 하지 말라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은 들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게 부당한 어떤 일에 이렇게 투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쟁하고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록 열사의 그만큼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 부당함에 맞서 저희들이 지금 해고 투쟁하는 이 부분도 그런 하나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정말 뭐 예나 지금이나 예전보다는 근로 환경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아직도 기계처럼 막 팍팍한 삶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열사님도 그렇게 외치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때 외치면서 이제 분신을 하셨을 텐데 지금 또 하여튼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유롭게. 저는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인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란 단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저희 그 서진 노동자들이 함께 불씨가 되어서 선봉에 서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맞죠.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랬지만 사실 우리는 기계는 그래도 망가지면 고쳐 쓰고 기름칠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하죠.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더 어찌 보면은 더 열악해진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노동자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또 싸우고 있는 우리가 50년 전과 후가 다르게 만든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의 50년은 지금과는 달라진 어떤 세상들 정말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한마디씩 하고 오늘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해고 당하기 전부터 지금 155일이 오면서 초직일관 외치는 게 부당해고 철회하고 순환근무 실시하랍니다. 그래서 저희 6명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청계천물이 얼기 전에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원청의 그 회사가 그 3번의 그 중재를 해가지고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한 조건은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자 했지만은 사측은 아직까지도 그 해고 노동자들 기만하는 이런 안을 갖고 나와서 그 시간 끌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렬을 했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꼭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 고용유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데도 해고를 목적으로 해서 그 해고자들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앞장서서 의무적으로 좀 받게 해서 순환근무를 실시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부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사실 부당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하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어쩌면 지금 그게 현실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부당 해고 철회하고 저희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같은 동료들과 같이 예전처럼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저는 이 나라 이 땅에서만큼은 비정규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살아 있는 동안에 그걸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희 후대들한테까지는 이 삶이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의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복직이 되어서 현장에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볼 때마다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에도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 일은 잘 다니고 있지? 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 네 분의 동지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비정규직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즐겁게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를 마치면서 50년 전에 전태일이 겪었던 일을 50년 후에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또 즐겁게 일하는 그런 일터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모은 올해 50년, 전태일 50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힘내시고, 우리 또 이 온라인 콘서트라 혹시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노동조합하면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고요. 사람들께 살 수 있어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우리가 있어요. 힘내요. 외롭지 않아요. 함께 해요. 라는 마음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수 백자라고 합니다. 첫 노래로 담쟁이라고 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예예예. 벽을 넘는다. 오오오.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이게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엄청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많이 막 떨었습니다. 예,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노래는 노란 봉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월급이라는 게 봉투가 따로 없지만 예전에는 노란 봉투에 이렇게 월급을 줬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해고도 그 노란 봉투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봉투라는 게 월급 봉투이자 여러분이 월급이 들어있는지 해고가 들어있는지 네, 참 역설적이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IMF 이후로 비정규직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비정규직이 무슨 말이냐? 지금이야 워낙 익숙하지만요. 그럴 때 이제 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가정의 해고 통지서를 받은 한 가정의 하룻밤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고 노래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네, 노란 봉투 띄워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야윈 안에 거칠은 손으로 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 봉투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 조심히 뜯어본 노란 봉투 귀하는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 등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은 세상아,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 한 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 얼굴이 샛노래지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을 세상아. 세상아, 이 썩어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을 세상아.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기회가 아니다, 우린 인간이다. 이 당연한 말들을 외면할 수 없도록
당연한 말들을 외면할 수 없다.